학교에서 다 나갔어? 진짜? 시험 빨리잖아. 시간은 27일. 그치? 다음 주에. 아 근데 거진 다 하긴 한 거더라. 비오날이랑. 그치? 누가 제일 상 인간이야? 관심 없어? 네. 이혼이 이따가 끝나고 까먹지 말고 나한테 들려. 책 줄게. 자, 얘들아, 그 문제 그 뒤에 한번 펴볼래? 뒤에 한번 펴볼래? 여기 제3 인간형 안수기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펴볼래? 얘들아, 이거 시대가 언제야 일단? 무슨 시대? 니네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소설이야. 왜냐면 니네의 가치관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이거 몇 년대야? 당연하지. 그럼 1900년 되겠 1800년 되겠어요? 2000년 되겠어요? 몇 년대? 50년대. 전쟁 직후거든? 전쟁 직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쟁이 사람을 변화시켰다가 포인트야. 전쟁이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변화시켰어.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3명 나오잖아. 한 명은 서, 그리고 한 명은 존, 그리고 한 명 여자 이름 누구야? 미, 이렇게 셋. 이렇게 3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달라졌어. 성격과 처지가 달라졌어. 성격? 성격은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3명이 다른 삶을 살게 됐다가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그럼 제3 인간형은 누구니? 3명 중에서 골라봐. 셋 다? 아니야. 지금 셋 다 완전 달라. 누구 같아? 찍어봐. 아무나 대봐. 누가 제3 인간형인 거 같니? 얘들 지금 이 인물들이 이해가 돼요, 내용이? 지금 봐봐. 서로 말로 하는 수작을 보아서는 지극히 친밀하고 흉허물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하나는 저렇게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 풍부하고 기름이 흐르고가 뭔 뜻이냐면 있어 보인다는 얘기야. 기름이 흐른다, 풍부하다 요즘 표현은 아니죠. 그죠? 옛날에 부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있어 보인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고요. 하나는 저렇게도 뭘 그리 초라할까? 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외면의 현격한 차이가 마치 만화 인물이 튀어나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듯 했을 것이다. 동료들의 호기심은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얘들아 일단 시점을 한번 봐보자. 여기에서 서술자는 누구야? 파악했어? 반드시 현대소설 보면 처음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이거야.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석도 어쩌고 이름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야기 밖에 있는 작가 시점이야 얘들아. 3인칭 작가 시점. 자 근데 보면 서술자는 이런데 대부분의 시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앞부분은 서기의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서기를 누가 찾아와? 조은이 서기를 만나러 오죠.
그런데 여기 시점에서 뒷부분은 조은의 말을 전체를 인용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은의 말을 인용할 때는 마치 1인칭인 것처럼 표현되죠. 3인칭 안에 조은의 말 때문에 1인칭처럼 표현되는 곳이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서기의 시점이 아니라 누구의 시점이야? 조은의 시점이죠. 이 부분에서는 시점과 서술자가 요 안에서만큼은 일치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봤어야 되는데 얘네는 셋 다 어떤 인물들이냐면 니네가 제일 이해하지 못할 부분. 셋 다 문학에 미친 사람들이야. 이해돼 얘들아? 셋 다 문학을 선망하는 사람들이야. 이미 여기서 소설이 니네 마음을 떠나고 있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이 50년대, 60년대는 얘들아 사람들이 매달릴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학이 그냥 내 인생 전부를 바칠 만한 그 어떤 것이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봐봐. 사실 석도, 몸집과 차림차림이 얼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이라고 얘기했는데 변해버린 이유가 뭐야? 전쟁 때문에 변했다고. 전쟁 전후로. 작가 조은이래. 근데 작가인데 왜 그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경희의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억지로 전해하던 버릇대로 농담조로 말을 끄집어냈으나 그와 대조하여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 마음에 걸려 미상물 주눅이 잡히기까지 하였다. 얘들아 이 표현 되게 이상하지 않아?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서술자는 분명 이야기 밖에 3인칭 작가 시점인데 요즘 수능에서 잘 물어보는 거 뭐라고 얘들아? 여기다 밑줄 치고 이 서술자와 누가 달라? 이야기하는 상황의 시점이 완전 달라지고 있어. 3인칭 작가 시점이면 석 자신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할까 마음에 걸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이 부분은요 누구의 시점이야? 석의 시점이야. 이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쭉 해서 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석의 생각들을 위주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니 자네도 이렇게 몸이 나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모자를 쓰고 고급차로 출입을 하고 할 때가 있었던가? 세상은 변하고 볼 일일세 라면서 아 조은이 변한 거군 이라고. 얼마나 변했어? 기적일 정도로 변했대. 사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라면서 뒤에 서술 특징 뭐야 얘들아? 요약적으로 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죠? 요약적으로 과거를 제시하면서 누구의 시점? 서기의 시점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있어. 자, 그러면서 작가 조은이라면 독특한 철학적인 명제를 그것을 담는 난삽한 문체를 고집하는 작가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얘들아?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로 작가로서의 개성이 뚜렷했던 그런 작가래. 문학에 대한 결백성을 굳게 지켜오던 그런 사람이래. 문단인의 존경을 받았대. 이런 부분들이 너네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인데 이걸 이해해야지만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수능 문제에서 뭘 물어본다고? 너네 1950년대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니? 그런 문제들을 낸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배경을 현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1950년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벌써 70년, 80년 전 일이잖아 얘들아. 봐봐. 그를 따르는 문학소녀가 많았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해가 돼? 아이돌이나 마찬가지야. 옛날에 시인이나 소설가들은요. 지금의 연예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 시인들이 술자리 가서 시 낭독하고 이런 정말 연예인이랑 거의 똑같은 인기. 이 신문에 누구 글 나왔다, 김유정 글 나왔다, 누구 글 나왔다. 엄청 아이돌이나 마찬가지야.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풍모와 작품, 범속한 것을 싫어하는 문학소녀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할까? 특이해서 좋아했대. 특이해서. 약간 매니악한 작가라는 거지. 그지? 대중적인 작가가 아니라. 자, 그러나 반면에 문학적인 적도 많이 가지고 있었대.
원래 그렇죠. 그죠? 특이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난해한 문장은 독자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 봐봐. 대중적인 게 아니라 매니악한 그런 독특한 작가였어.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사람만이 시인을 할 수 있다. 신음하면서 찾아 얻으려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고통. 고통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만이 시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대 이 사람은. 그의 인간적인 신념은 그대로 그의 문학적인 신조였다. 그랬대. 자, 뒤에 한번 봅시다. 하지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문은 하지 않았다. 얘들아, 매문이 무슨 뜻이겠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팔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매문, 글을 팔다. 안 그랬던 사람이래. 그리고 외모에는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과거에는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었대. 애들한테도 관심이 없었대. 가정도 돌보지 않았고 외모도 가꾸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래. 공식 모임에도 안 나가던 사람이래.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개성 있는 작가로 살았었는데 딱 만나니까 얘들아 봐봐. 어떻게 됐어? 6.25가 사람을 완전 바꿔놔서 조은은 운수업을 해. 뭐 트럭 어쩌고저쩌고 사업을 하게 돼서 사업을 엄청 크게 해서 작가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은이라는 인간형은요. 작가에서 뭐가 되었다? 사업가. 그래서 일종의 현실에 안주한 사람이 되었어. 현실에. 자, 근데 여기에 석이라는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작가가 하고 싶은데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뭐가 됐어? 선생님. 생계 때문에 선생님이 되긴 했는데 자기는 여전히 작가가 되고 싶어. 작가의 꿈을 잃지 않았어. 자, 여기에 미희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미희는 원래 부잣집 문학소녀였어. 부잣집. 그런데 전쟁을 겪으면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 엄청 집이 가난해지면서 무일푼, 백수,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이 미희한테 다방을 차려주겠다고 얘기는 했으나 미희가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미희라는 인물은요. 조은과 정반대 여전히 이상을 추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3인간형은 중간에 석이라는 인물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석이는요. 현실을 살지도 못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해. 중간에 끼인 삶이 이 석이의 삶이야. 선생님,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선생님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글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상을 꿈꾸고 있는 그런 인물이야. 자, 그래서 석이가 제목을 대표하고 있고 조은과 미희가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구조를 잡고서 소설을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뒤에 부분은 미희와의 일화를 조은이 석이에게 들려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미희가 자기 도와주는 것도 거절하고 얘 뭐라고 얘기했어? 처음엔 자기가 보기엔 미희 인생관이 변했다. 가난해서 현실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땠다? 자기가 타락한 거였어. 그래서 여기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 소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경제적 성공을 너네가 이해 못할 부분 또 하나.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작가가 아닌 사업가가 되다니 나 타락했어. 이 타락을 상징하는 게 타락을 했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뭐야 얘들아? 검은 넥타이죠. 나는 한때 검은 넥타이가 잘 어울리던 개성 있는 작가였는데 지금은 한낱 돈 많은 사업가가 되다니 미희가 이걸 나한테 일깨워줬어 라고 말하는 소설이야. 당연히 이해하기 싫겠죠?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얘들아? 그런 전쟁 직후의 소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변한 거 있냐 하면서 미희랑 얘기하는데 뒤에 부분의 시점 주의하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부분만 잠깐 봅시다. 맨 뒤에 보세요. 이 조은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생각에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의 명랑성,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면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네. 완전 좋은 애 입장이죠. 그죠? 좋은 애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계획을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렸던 미이지만 5일간의 여유를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네. 라면서 인용. 그럼 하고 나는 동화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이랑 이야기도 다 끝내놨어. 자, 근데 나한테 종이꾸러미 하나만 남기고 미이가 떠났어. 어디로? 다른 길과 달라 다른 간호장교이고 보니 얘들아 간호장교 네모 치고요. 간호장교는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야. 미인은요 이상적인 인물. 내가 뭘 한다? 사명을 갖고 하는 일이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다방 운영하는 게 맞지. 하지만 내가 이 시대 1950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간호장교를 통해서 내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사는 거야? 이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인 거죠. 여기서 미인은. 자 봐봐.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을 대뜸 나는 짐작할 수 있었고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뭐였다? 검정 넥타이였다. 나는 한때 검정 넥타이로 표상되는 개성적인 작가였는데 미이가 나한테 그것을 일깨워줬다. 자, 그래서 자기는 미이가 불쌍하게 살고 내가 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난 타락했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겼던 미이는 사변에서 사변이 뭐야 얘들아? 전쟁통에서 키워졌고 굳세워졌다. 그런 올바른 사람이 미이가 된 거고 나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 나는 천야마냐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 했다 하면서 각성한 부분이 잘 드러나죠. 그죠? 자, 그래서 제3인간형인 성희를 찾아오면서 자신의 성찰적인 고백을 하죠. 오케이? 자, 그런 소설입니다. 그냥 딱 마주쳤으면 좀 어려울 만한 그런 소설이고 비슷한 주제로 뒤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얘들 충분히 이것도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입니다. 뒤에 이어져요. 얘들아 이 내용 어때? 이해가 돼요? 화자가 어렸을 때와 어른이 됐을 때를 비교하고 있어. 18년 전과 18년 후니까 아마 17, 18에서 30대 후반 가정을 가진 30대 후반. 지금 30대 후반은 전혀 나이 든 느낌 아니지. 지금은 뭐 30대 후반이라 그래도 결혼한 사람도 별로 없죠? 그죠? 근데 그때는 30대 후반이면 거의 애가 몇 살이냐? 다 중고등학교 애를 둔 아빠가 되어 있죠. 그쵸? 30대 후반이면 예전에는. 자 봐봐. 4.19가 나던 해에 세민. 4.19가 뭐야 얘들아? 4.19 혁명. 그래. 시대정신을 여기다가 이미 깔아놓은 거야. 어렸을 때는 그랬어 얘들아. 4.19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4.19 정신으로 젊은 날을 산 거지. 그치? 18살은 아닌 것 같아. 뭐 20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을 뿜으며 겨울인가 봐. 그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기에서 열띤 토론 좋은 거야 얘들아. 열띤 토론 뭘 상징하는 거야? 순수함. 열정. 여기에서 어리석게도 라고 얘기했는데 어리석게도 별표치고 이거 반어적 표현이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다른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얘들아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 이상 앞에 소설이랑 겹치는 부분이죠. 미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앞에 소설에서 이 미이는요 현실적인 어떤 것보다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정치와는 현실과는 관계없는 이 이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야.
나도 어렸을 땐 그랬어. 이때에는 이 정치와 관련 없는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살 거라고 믿었어. 자, 그런데 거기에 결론이 있어? 없어? 결론이 없는 모임이라는데 밑줄 다시 한번 치고요. 현실이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가 없고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젊었을 때 하는 얘기지. 그치? 자,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가 어디냐? 해화동이 어디야? 해화동이 어디야? 고깃집 많은 해화동에 왜 고깃집이 많아요? 해화동에 뭐가 제일 많아? 어? 그렇지, 소극장이 제일 많지 얘들아. 여기 대학로잖아요. 대학로. 왜 대학로를 얘기하고 있어? 젊은이들이 거리잖아.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리 아니야. 왜? 성균관대 앞이죠. 그죠? 대학이 많은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야. 가정집이 많은 게 아니라 술집도 있고 그리고 거의 지금은 극장이 제일 많죠.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면 술.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 당연하죠. 주류가 아니란 얘기야 얘들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 흉내낼 수 없다? 당연히 독창적이란 얘기는 다 개인적이고 개성있고 우리 찌들지 않았어. 저마다 목청껏 불렀어.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얘들아 다 그래서 그래 이상적인 거 우리는 그랬었지 라고 했는데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별표 3개 하시고요.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야 얘들아. 암시라고 써있네. 암시 동그라미. 우리는 별똥별이었는데 우린 별이었는데 결국 떨어질 별이었다는 거야. 이게 지속되지 않죠. 당연히. 자 봐봐.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18년이 흘렀어.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었대. 직업을 갖는다거나 누구의 아빠가 되었다거나 이런 무엇인가가 됐다는 얘기는 사회적 지위가 생겼다는 얘기야. 비주류였다가도 이제는 주류가 되었다는 얘기죠.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오라 그랬으면 여기에서의 넥타이는 뭘 의미한다? 현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자 그러면 앞에서의 검은 넥타이는 소설에서는 이상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여기서의 넥타이는 정반대 현실을 의미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회비를 10,000원씩 걷는 거 역시 굉장히 현실적이죠 얘들아. 누가 하나만 내가 살게 그런 것도 아니야.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굉장히 현실적이야.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자 그럼 봐봐. 아까는 목청이 떠나가라 내 마음껏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에선 알아서 목소리를 낮췄어. 대비되죠? 청각적 심상이 대비돼. 게다가 내가 개탄하고 있는데 울면서 개탄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개탄하니까 나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거야 얘들아. 걱정은 걱정인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있는 거니까 나 아까 쓰였던 반어법과 마찬가지로 즐겁게 반어입니다. 반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살기 위해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살기 위해 산다. 내년쯤 이제 뭐 대학 가고 너네가 대학 생활을 알바와 함께 할지 아니면 그냥 알바는 제껴놓고 놀면서 뭐 교환학생도 가고 이러면서 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근데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건 정말로 말 그대로 이상과는 거리가 먼 거죠.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남들 하는 만큼 해야 되니까 하는 것들이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죠? 이상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노래가 무슨 뜻이겠어, 얘들아? 마찬가지로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순수, 열정, 이상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 적잖은 술과 비싼 난주를 남겼대. 그럼 경제적으로 이제는 윤택해. 그치?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낫지만 우리는 뭐가 없어?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달라진 전화번호. 세월이 흘렀고 상황이 달라졌고 처지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칠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칠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칠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동숭동 마찬가지로 해화동 옆이 동숭동이야 얘들아. 자,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는다는 건 이해가 되니 얘들아? 요즘에는 니네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전화번호를 언제까지 써? 큰일 없으면 계속 써. 그치? 수십 년 동안 계속 쓰는데 옛날에는 집 전화번호밖에 없으니까 이사 가면 계속 번호가 바뀌어. 상상이 돼? 옛날엔 그랬어. 그래서 나 이사 갔어. 번호 바뀌었어.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뭘 들고 다니니 어른들? 전화번호 수첩 들고 다니잖아. 아무튼 그랬어. 자, 그래서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그리고 옛날에는 주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달력이었죠. 은행 달력, 자기 회사 달력. 아무튼 되게 80년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묘사죠. 오랜 방학된 때 되돌아오고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얘들아 여기 별표 치고요. 이게 주제야. 우리의 옛사랑, 우리의 열정이 지금은 있다 없다. 옛사랑이 죽었어. 피를 흘리고 있어.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갔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있는데 우리만 변했다. 시 엄청 길지?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한다. 얘들아 여기 하나 더 별표. 고개를 떨군다는 건 시에서 늘 뭘 얘기하는 거야? 성찰에서 이어지는 뭐다? 부끄러움, 반성. 그래서 이 시는 성찰이 있어. 내가 과거와 달라진 현재를 비교했고 비교해 보니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럽대. 그래서 상대에게도 물어보고 있어. 야, 너 부끄럽지 않니? 부끄럽지 않니? 2번이나 반복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 바람에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얘들아 늪으로 발을 옮겼다. 밑줄 치고요. 그래서 나 반성한 다음에 내 삶을 바꿨어? 아니야 얘들아. 뭐 했어? 타협. 반성은 했지만 슬쩍 반성이 마음에 들어오긴 했지만 나 외면했고 외면하면서 타협했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또 똑같이. 오케이? 여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이 늪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오케이. 김광규의 시고요. 좀 우울하죠? 그지? 누가 이 삶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지 얘들아?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한번 기출도 볼게요. 자, 그럼 1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4번 답이고 4번에 별표 치고 2번 육모에서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그리고 수능에서도 9월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올 문제가 이거야 이거.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반드시 첫 번째로 확인할 일이고요. 이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판단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야기 안에 있다면 객관적이기 힘들고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야. 왜? 서기의 시점이기 때문에. 서기의 시점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요약 제시 아까 얘기했죠? 조은의 과거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리을 봅시다. 미인은 머리를 숙이더니 숙인 채로 낮은 목소리를 중얼거리듯 말하였네. 해치고
찾아봐야 하잖아요. 사명을 찾아볼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4번처럼 미희가 조은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조은에 대한 미희의 불신을 드러낸다가 아니라 경계하는 행동도 아니고요. 이상을 강조하는 거고 이 여기에 조언에 대한 그런 건 없어 얘들아. 자 여기 사명을 찍어 나왔단 말이지. 얘 사명이요. 보람 있는 사명이요. 문득 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움찔했으나 움찔했다 별표 치고요. 움찔한 이유가 뭐야? 성찰. 순간적인 각성. 성찰을 통한 각성. 그러나 제 사명으로 바로 찬 사명을 다는 사람도 있고 못 찾고 거지처럼 보람없이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좋은. 그러면 나는 미인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미의 불씨 경계하거나 불씨는 아니야 얘들아. 자기의 바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이상이 어떤 건지 조은에게 밝히고 있는 거고 조은이 그걸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불씨는 아닙니다. 오케이. 소설에 대한 문제였고요. 3번.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성찰이 있다고 했죠?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가 있기 때문에 3번의 답은 2번. 4번. 그럼 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당연히 4번이죠. 돌돌 마른 달력이 너네는 이게 참 나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보던 장면이라 여기에도 달력이 없네요. 은행에서 가끔 엄마가 달력 가져오지 않아? 두꺼운 거? 그치? 근데 옛날에는 그 종이 자체가 진짜로 뭐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종이 자체가 흔하지 않아서 종이를 진짜 여러모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되게 달력 받는 걸 좋아했어. 선물로도 많이 하고. 근데 이 달력이 크니까 당연히 말아 갖고 다닐 거 아니야. 길거리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돌 마른 달력은 이런 식의 어떤 은유나 이 형상화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야. 현실적인 모습. 어우 저 달력 챙겨야지. 저 달력 1년 지나면 이제 저 종이 가지고 부엌에서도 쓰고 애들 책도 싸주고 몰루도 쓰고 몰루도 쓰고 용도가 많은 되게 실용적인 그런 물건이란 말이야. 요즘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요즘엔 달력 준다 그러면 다들 싫어하죠. 그죠? 왜? 귀찮으니까. 재활용품밖에 안 되는데 옛날엔 안 그랬다고요. 80년대에는. 자 어쨌든 나머지 우리 뭐 1번 차가운 밤은 열악한 처지를 2번 흉내낼 수 없는 노래는 순수한 열정을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늪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1, 2, 3, 5번 해석을 좀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 5번!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답 3번 이고요. 6번은요. 몇 번이야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4번이죠. 가의 타락에서는 조은의 비판적 인식을 나의 개탄에서는 속물하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성찰을 엿볼 수 있겠군 했는데 얘들아 개탄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진지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즐겁게 개탄한다라고 했죠? 그냥 일상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진지한 이런 젊었을 때의 그런 진지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 5번이고요. 이 요즘에는 문학 문제에서 육모에서 보여줬듯이 육모가 이제 수능의 가이드잖아 얘들아. 옛날에는 평가원에서 보기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시에 대해서 틀린 설명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은요. 평가원이랑 딱 알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충분히 풀어볼 만한 문제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마저 풀게요. 오케이. 자, 한 파트 더 해봅시다.
뒤에 문제 5개인가요? 갈래복합 10까지.